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71번째 챕터. 업의 실천 철학. 업은 논리적으로 인과의 이법 위에서 성립되고 있거니와 동시에 다른 면, 즉 윤리적으로도 선악의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선악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 요소가 남아있다. 그것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닌 차원의 행위도 또한 업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기의 업이라고 한다. 왜 선악의 이외에 무기라는 평가가 주어져야 하느냐 하면 업에는 단순한 윤리적인 선악의 판단만으로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업의 인과성의 원리이다. 업을 인과의 이법이라는 점에서 보면 인에서 과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되 단 반드시 선과 악만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바에 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 악 이외로 그 어느 것도 아닌 무기업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 파악이다. 환원하면 무기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업론의 근저에 인과성의 논리가 남아있음을 뜻하고 있다. 또한 업의 선, 악의 두 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업론이 윤리적 차원으로서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에는 이와 같이 인과성과 윤리성이 들어있다. 업론의 구조는 인과성과 윤리성이라는 이중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업의 실천 철학은 인과성뿐만 아니라 윤리성의 입장에서도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락이라는 구체적 경험상에서 말해지고 있는 건데 이는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는 업론의 표현에 의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바다. 이처럼 생각하면 업의 실천론은 어떻게 고과를 극복하여 낙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만일 자제천의 화작을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지어야 하고 저것은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욕도 없고 또 정진할 필요도 없다. 또한 지어야 할 것, 짓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모름으로써 체념하거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을 사문이라 칭할 수 없느니라. 업의 인과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업의 윤리성 즉 선인성과 악인 고과는 자기 스스로가 짓고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자제천에 의한 것이라고 집착하거나 자제천의 화작을 믿는다고 하면 행위는 모두 타자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제3자인 자제천의 화작뿐 아니라 만일 앞에서 생각한 인에 의해서 과가 생긴다고 하는 인과 이법에만 집착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숙명론에 떨어지고 만다. 숙명론적인 철학에서도 주체적 실천의 의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알 수 있다. 만일 전생에서 지은 인을 영원한 절대적인 것이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지어야 하고 이것은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정진할 필요도 없다. 또한 지어야 할 것, 짓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을 구법의 사문이라 일컬을 수 없느니라. 과거에 지은 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인과 이법으로 알 수 있다. 인과성을 알게 되면 인과 과에 관련은 필연적이며 주체적인 인간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인과 이법만으로 파악되고 있으면 업의 다른 면, 즉 노력이라든가 정진이라는 행위의 주체성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숙명론적인 사고방식이 배척되고 마는 것이다. 불교의 업론은 숙명론을 배척하고 주체적인 행위를 자각적으로 행해 나아가도록 하는 사상이다. 업과 명과 법과 계와 최상의 생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은 청정하게 된다. 족성은 부에 의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선천적인 태생이라든가 또는 외면적인 재물로서 인간성이 청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해져 있어서
우선 모든 인의 필요성을 윤리적 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사람이 청정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밝은 지혜 등에 의한 후천적인 수행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업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와 필연. 인간 존재는 생리적인 구조에서 말하면 6가지 기관으로 되어 있다. 안이 비설신의이다. 저마다 각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며 생각하는 작용을 수반한 생리적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흥미있는 일이지만 그리스 철학,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론에 따르면 그도 감각의 수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며 느끼는 5수로 나누고 있어 그것은 불교와 같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지를 경험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주지적인 설명은 원시 불교 이후의 정계에 속하고 있으며 불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주지적인 해석이 아니고 의도 다른 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기관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어떻든 인간 존재의 현실태는 이상 들은 6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6가지는 우리들의 자유 밖에 있으며 과거의 제조건, 제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난 결과이다. 6기관은 인간 존재의 현실태는 인과의 입법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 필연적인 존재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업은 필연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이러한 업의 필연성은 구업이라 불리워졌었다. 안은 조작되고 사념되고 감수된 구업이며 이 비설신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 필연성은 과거의 인과 현재의 과를 결합한 것이거니와 다시 업에는 다른 일면이 있다. 전문에 계속하여 지금 신구의에 의해서 생긴 업은 신업이다.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업은 신구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주체적인 행위 즉 신업이야말로 선악이라는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번뇌에 의한 신구의 삼업을 멸하여 가는 것이 번뇌의 해탈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도가 설해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팔정도라는 것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의 멸인가? 비구들이여 신구의 삼업의 멸에 의해 해방됨이 업의 멸이다. 비구들이여 업의 멸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팔정도이다. 곧 정경,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자각적 행위 즉 자유라는 신업에 의해 비로소 인간적 윤리적 생활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업의 실천적 구조는 다음의 2가지 인자를 내포하고 있다. 인과의 이법이라는 필연성의 인식과 고락의 관심을 동인으로 하는 인간의 지혜에 의한 자유이다. 이 중에서 제1의 인과의 이법은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며 불타는 무인론을 배척한 입법적이다. 신에 의한 입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의한 결정이다. 제2의 인간 의지의 결정은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의지 결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업은 필연적임과 동시에 자유의지 결정이다. 업은 이 2가지의 계기를 하나로 포섭한 실천론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해서 서울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한 대학입니다.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월과 4월에 받고요. 2학기는 8월과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 전화번호와 메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